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여행의 시대가 언제쯤 오게 될지, 꿈에 그리던 그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주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미 상승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도마리TV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백신 여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지금 급물살을 좀 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해외여행, 지금 뭐, 1년 이상을 이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1년, 2년 동안은 못 나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뭐 1, 2년 동안 더 이어진다라면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어요. 오늘 제 뒷병을 좀 여러분들 눈 시원하시라고 지금 뒤에 이제 해외여행 온 것처럼 제 야자수나무를 좀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시대구나. 지금 각국들이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자,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여건 현재 상황입니다. 각종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높아지는 백신 보급률, 항공여행지 베트남 뭐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월부터 여행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관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겁니다. 특히 관광으로 수익을 올린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태국 굉장히 가장 빠르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국가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들이 전부 다 이제 관광에 의해서 아이슬란드. 근데 반대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요. 독일 그리고 좀 영국 뭐 반대라기보다는 아직 뭐 할 얘기가 없다. 이게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도 뭐 크게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인해 관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 나라들은 굳이 적극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에 의해서 의존하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걸 해야 해외를 가든 그리고 뭐 국내에서 콘서트든 뭐 스포츠든 영화관이든 산업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백신을 맞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아마 올해 연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까지 한 70% 정도를 일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벌써 움직이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빨리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맞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반발, 뭐 불평등 이런 내용들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또 WHO에서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신 여건 기대에 여행하고 레저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 뉴스를 잘 보세요. 생존위기 여행업계 자가격리 14일 줄여달라. 이거를 이제 없애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어차피 2주는 격리할 거면 어차피 2주가 되는 거고, 이걸 줄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일단 해외여행에서 자가격리를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나온 뉴스 보게 되면요, 백신 접종자의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QR 코드로 발급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가 키 포인트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개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젠 너무 당연시 우리가 하고 있죠. 이미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에 들어가든 QR 코드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을 할 때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QR 코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즉, 세계와 동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나서 그때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행 수지에서 항상 적자를 봐왔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고, 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 그 코로나 전에 1년에 뭐 7, 8번씩도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가만 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자유여행이 워낙 이제 트렌드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행 수지 적자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서둘러 살지는 않을 거다. 최대한 시간 끌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나온 뉴스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백신 휴가 도입 의무도 휴가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백신 여권도 지금 이제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여건이 있으면 영내에서는, 유럽 내에서가 되겠죠. EU 내에서는 자가격리 없이, 격리 기간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뉴스를 한번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백신 여건 계획 없다고 하던 일본, 역시 단 한 달 만에 접종 인증서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백신 여권을 위조한, 백신 여권이 아니라 이제 백신 증명서입니다. 이게 이제 서류다 보니까 쉽게 위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증명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 위조가 쉽겠죠. 그냥 일반적인 옛날처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이제 디지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게 맞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디지털 백신 여권 트래벨 패스를 이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나라와 찬성한 나라들이 이제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찬성한 나라들은 아무래도 여행으로 수입을 올리는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해외 빗장렬 백신 여권 언제 나오나라는 뉴스가 2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미 군불떼기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군불을 먼저 뗍니다. 군불을 먼저 떼고요. 그게 확산되면서 계속 이제 확산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주가가 움직이겠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알소프트라는 종목은 거의 뭐 5배에서 10배 가까운 주가 급등이 발생한 적도 있었죠.
최근에 보면 아이슬란드 발급 시작했고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국가들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쪽은 좀 반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관광으로 하기보다는 제조업 위반의 그런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뭐 급한 불이 아니니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요, 백신 여권, 공식 제한, 그래서 격리 없이 영내 이동,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3개월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공공장소 코로나 패스 이젠 백신 여건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제일 반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차별성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하게 한다라는. 근데 백신을 어느 정도 다 맞을 기회를 주고 난 이유라면 그 이유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백신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마 QR 코드로 거의 이제 진행될 거다. 미변조가 어려운 그런 이제 QR 코드 형식에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냥 QR 코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DID라는 이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술인데요. 이 DID 기술은 분산형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형 신분 증명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갑이 없는 세상, 즉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모바일 공무원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디 출입 퇴근할 때 QR 코드 하나로서 내 신분이 다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내년인가요? 올해 말 우리 운전면허증 있죠. 이제 운전면허증도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QR 코드 형식으로 이 DID 분산형 ID 이 기술을 통해서 이미 라운시큐라는 업체가 LG CNS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미 수주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시범으로 지나가서 즉 모바일 공무증 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DID라는 게 뭐냐면요,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신원을 증명하려면 국가에서 해주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주체가 개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되는 겁니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정보를 분산해서 보관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한번 등록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안성이 굉장히 강하죠.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바로 가상화폐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변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QR코드 형식의 어떤 이 기술을 이용해서 QR코드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발급 기간이죠. 최초 본인이 확인하게 되고요. 분산 아이디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겠죠. 근데 필요한 부분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킹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분산 아이디 제출하게 되면 이용기관에서 신원 확인 자격을 증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술, 이거를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DID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운시큐어라는 업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DID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뭐 사실 지금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이미 저는 도마이TV를 통해서 저 밑바닥에 있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급등이 나왔는데 향후에 이제 눌림이 나와준다라면 한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격한 상태에서 추격은 바라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운시큐어 업체는 DID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옴니온이라는 이 기술을 플랫폼이죠. 그래서 피도 우리 생체 인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DID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D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재단인 DID 얼라이언스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보시면 DID 확산에 기여한 라운시큐어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상을 수상했다라는 뭐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에도 또 요즘에 폐지가 됐죠. 그에 따른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던 종목이 바로 라운시큐어였습니다. LGCNS 라운시큐어 DID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자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발급기관에서 이제 공무원증 발급하게 되겠고요. 이제 요청을 하겠죠. 요청하게 되면 발급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찍어서 보여주면 신용증명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신용증명이 되면서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D, 요 DID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DID의 기술 표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중인 글로벌 비영리 재단이에요. 요거 바로 이제 라운시큐어가 창립사예요. 그리고 회원사기도 하고요. 현재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KB국민카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BOA 이런 기업들이 현재 참여되어 있고요.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현재 참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표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관련주도 또 이미 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네시온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QR코드 사업을 현재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SGA 솔루션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라는 업체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크래프트는 QR코드 보안 기술인 브랜드 세이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좀 여러분들 와인 있죠, 와인. 와인에 보면 이 코드 있어요, 그죠? 바코드처럼 생긴 거. 이 업체가 바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R 코드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부터 무슨 면세점이냐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여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하는 거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 제주항공, 우리 돈마니TV에서 강조를 드렸을 때가 저 밑바닥이었죠. 지금 주가가 한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는 롯데면세점, 공항점이죠. 이걸 좀 얘네들이 가져가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요. 그다음 호텔신라, 요즘에 호텔신라가 보니까 이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진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첫랩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언제쯤 힘이 생기겠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으면 모두에게 이 여권을 줄 거냐, 그린패스라는 것을 발행해 줄 거냐, 그러면 내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항체를 검사를 해서 몸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게만, 즉 백신을 투여하고,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코로나 걸려서 항체 있어. 응?
내가 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냐? 응? 코로나 걸리는 건 또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아무래도 항체가 있는 사람들,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는 사람들만 뭐 주거나 또는 백신을 맞거나 또는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게만 주겠다거나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온다라면 코로나19 항체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지털 첫랩은 아마 그때쯤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여행주들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왜 올라왔겠냐라고 보면 사실 저는 예전에는 코로나19가 백신이 이제 맞게 됐을 때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항공료가 올라갈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만약에 뭐 백신 여건이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라면 최근에 비행기가 운항을 못하면서 비행기가 많이 노화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운행 숫자는 적을 것이고 타는 사람이 많다라면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항공사에서 올린다기보다는 여행사들이 미리 사놓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사들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트를 또 보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마이TV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케어랩스라는 종목이었을 겁니다. 백신 여건 관련주로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백신 여건을 출시하는 업체가 바로 이 케어랩스라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때 드렸었고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주도주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QR코드 관련주 중에서도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아한 것이 뭐냐, 이놈의 종목이 백신 여건 때문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일명 정치 테마로 올라갔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올라갔겠죠. 아무튼 QR코드 관련주인 아이크래프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GA 솔루션이라는 업체는 뭐 역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정고점 돌파하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요, 그 다음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 또다시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살짝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슈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네시온도 지금 한때는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 종목으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QR코드 관련주로 약간 좀 포함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가 좀 상승이 좀 시도되고 있는 초기 모델이라 판단이 되고요. 뭐 약간만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는 이미 여기서 제가 아마 공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죠. 최초 공개일이 이제 여기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공시를 통해서 공시라기보다는 뉴스를 통해서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했던 얘기 아마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도마이TV에서 제일 먼저 해드렸을 거고요. 바로 이 DID 기술, 그죠? DID 기술, 요거 여기 있죠? 디지털 그린 증명서와 관련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뉴스가 나온 것이 오늘 상승의 이유니까 너무 추격 매수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라는 종목, 그동안에 안 갔습니다. 호텔신라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못 갔어요. 물론 이제 면세점 사업부가 좀 줄어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 많이 들어왔고, 요 날은 외국인들 괜히 쌍끌이가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외국인들은 단타 치듯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아주 그냥 제주항공은 물량을 기관권에서 아주 대량으로 계속해서 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런 쪽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각 변동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 주가 조정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주식할 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성동격서다. 동쪽을 시끄럽게 만들고 서쪽을 격파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 몰아버려요. 이쪽만 처음에 그쪽만 계속 올려버립니다. 쫙 올려버려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그동안 외면을 받겠죠. 주가를 끌어올려버립니다. 이쪽을.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끌어들이고 여기서 팔아먹고 이쪽을 매집하고 이쪽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을 팔아먹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쪽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여객지입니다. 여객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스노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엣지라고 그러잖아요. 엣지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방향을 잘못 타는 거죠. 각도가 이제 잘못 잡게 되면 이게 몸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큰 부상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외면을 받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적당히 샀을 땐 괜찮은데 너무 위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객지 걸리는 거죠. 내가 판 게 올라가고 내가 산 게 다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손실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땐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지금 좋은 모습에 있다. 아마 고점 뚫으면서 올라갈 걸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는 이미 좀 주가 상승폭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면세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세계가 왜 호텔신라보다 강하냐? 호텔신라의 대부분 사업은 면세점이고요. 근데 신의 면세점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따이공들이 많이 왔다 갔다 있기 때문에.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도 기업 분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마트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통, 보복 소비에 따른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요즘에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행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노랑풍선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아유 많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이제는 글쎄요 잡기 힘든 그런 과정이다. 하나의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은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 하나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4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국내에서 특히 지금 부활절이 있어요. 4월 4일 날. 아무래도 종교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또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실내에서 또 재확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국내에서 만약에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코로나 재수가 증가했다, 급증했다, 다시 뭐 800명, 900명으로 올라간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면 마지막으로 충격이 한번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많은 종목들 언급을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특히 코스피 지수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이걸 돌파해야만 좀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4개월간만 볼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해 1월 달부터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치를 보게 되면 지금 요 라인들이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파한 척 하다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윗상단까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또는 기타 등등 대형주들을 공략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이렇게 대형주가 못 가는 시장일 때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시장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항상 잘 체크를 하신다라면, 그리고 그와 관련 종목들을 잘 공략한다라면 뭐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두셔야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